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시장 외국인들의 매도 속에서도 기관들의 매수로 인해서 2,000포인트 이상까지 끌어올린 그런 모습인데 수익률 관리 잘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종호투캅스의 이두커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윤동식입니다. 네, 오늘 시장 예상대로 조금 좋은 그런 흐름이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61선을 돌파한 이후에 점진적으로 좋아지는 그런 모습인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에 대한 매도세는 좀 지속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변동성 확대 구간으로 진입을 한 것 같은데, 자, 이번 주 시장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예, 미국 증시, 중국 증시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우존스 같은 경우도 전고점 근처인 18,000포인트 근처까지 바짝 붙이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전고점 상공 맞고 약간 윗골이 달리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고요. 일단 중국 증시도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중국 증시 같은 경우도 이제 3,610포인트, 그러니까 3,300부터 또 10포인트 정도 상승, 10% 정도 상승, 3,000포인트에서 10%, 3,300에서 10% 이상 상승하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가지고 오늘 그래도 그나마 2,000포인트 돌파했죠.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연계금, 기관 매수하는 종목 눈여겨보셔라. 최근에 연계금과 기관에서 자금을 집행할 자금이 꽤 있으니, 5천억 규모가 있으니, 그쪽으로 자금을 집행할 경우 그 섹터, 그 종목이 갈 거라, 여지없이 주가 맞춰가지고, 최근에 기관 매수세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외인의 매수세 가파릅니다. 11월 들어서 벌써 한 1조 2천억 정도 매도세가 나온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죠. 그런데 제가 생각에는 조금 더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투자 주체를 찾아봐야겠지만 한 달 지난 다음에 나오죠. 근데 11월에 지금 매도하고 있는 자금이 결국은 중동머니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유가 시대에 맞물려가지고 결국은 나라 자체의 국가 재정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외부 쪽으로 투자한 데에 대한 자금 회수적인 부분이 나타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이제 11월 연말 되면 이제 이슈가 많이 있죠. 산타넬리도 있고 윈도우 드레싱 효과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누차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우리나라 증시가 지금 2,003포인트인데 2,100포인트, 2,200포인트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당분간은 1,950에서 2,050포인트 박스권 라인에서 매매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거에 맞춰가지고 개별 종목에 대한 장세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재료가 좋거나 아니면 차트가 좋거나 기업이 좋거나 이 삼박자를 모두 갖춘 기업이 있다고 하면 더더욱 좋겠죠. 그런 종목을 좀 선별해서 투자하시는 전략이 좋지 않나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저도 오늘 시장 보유주에 대한 상승 구간 어느 정도 좀 지켜보면서 어느 정도 수익 구간으로 들어온 상황인데요. 자, 중요한 것은 이제 코스피, 코스닥 모두 내일 정도부터는 사실상 중요한 부분들, 그러니까 상승함에 있어서 걸림목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맞고 떨어지는지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그런 지수 구간에 들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자, 오늘도 제약바이오 섹터의 좋은 흐름 이어지는 그런 모습이었죠. 이 섹터뿐만 아니라 보유하고 계신 종목군들 지수 상황에 맞게 포지션 전략 짜셔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인데요. 저희가 다음 주 월요일까지만 이 방송을 하기 때문에, 자, 많은 분들의 종목들 봐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정말 오랫동안 바쁘게 끌고 왔는데, 많은 분들이 남은 시간까지 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저희 프로그램 참여하시는 방법,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자, 서울번호 02-3153-2611번부터 2번까지, 문자는 013-3366-0110번으로 지금 빠르게 연락 주셔서 이번 주를 준비할 수 있는 종목별 대응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로 문자 상담 받아보겠습니다. 3114번님 대한유판 18,950원에 비중 20%, 오늘 종가 18,550원, 8.4% 정도 급등이 나왔네요. 오늘 장중에 14% 정도 급등이 나왔다가 윗꼬리가 달린 장대 양봉으로 조금 거래를 마감을 했고요. 매매 동향을 놓고 보면 전일 대비해서는 한 300% 정도 증가한 40만 주의 매매량이 거래가 됐고요. 그리고 최근 뉴스를 찾아보면 3분기 같은 경우는 높은 성장세가 예상된다는 이슈도 있고 11일 날 찾아보면 그리고 대한유품에서 투자한 카자흐스탄 광고 쪽에서 유정이 발견됐다. 이런 이슈를 머금고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양호한 것 같습니다. 양호한 것 같고요. 차트 흐름 자체도 이 가격이 무너지지 않는 한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가가 바닥 대비해서 장대 양봉을 뿜어낸 시초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시초가 라인이 딱 16,500원 라인이죠. 근데 주가 이번에 하방이 나왔을 때 16,500원 라인을 지켜주면서 주가
레벨업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부담을 좀 안 가지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근데 다만 생각을 해보면 오늘 주가가 급등을 했죠. 주가를 급등을 했는데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23일 날 뭐 특별한 이슈가 안 뜬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내일도 급등이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나오진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8,000원대에서만 옆으로 좀 눕는다고 하면, 그러니까 뭐 종가상 기준이 되겠네요. 18,000원대에서만 옆으로 눕는다고 하면 다시 한번 2만 원을 터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굉장히 좀 신중하게 매매를 하시기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종가상 18,000원 이탈 안 된다. 그러면 일단 홀딩 하시고 1차적인 목표가 2만 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4588번님 테스나 11,150원의 비중 30% 되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시스템 반도체에 관련된 그런 기업이 되겠죠. 2002번 연도 1월달, 2월달, 3월달에 들어서 어느 정도 계속적인 상승 구간으로 진입했다가 그 이후부터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맞고 떨어진 흐름들 나오면서 지금 신저가의 흐름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상장되기 전에 이제 주가의 바닥권까지 지금 내려온 그런 상황인데, 자, 일단 최저가가 이 기업의 최저가가 8,950원이 되겠죠. 그리고 상장된 이후의 최저가가 9,000원 정도 되니까는 어느 정도 장기적인 쌍바닥 구간에 들어온 그런 상황들. 자, 결국에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잣대가 그 이후에 주가의 흐름들이 빠지냐 안 빠지냐에 대한 부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는데, 더 이상 급락하지 않고 옆으로 기는 그런 모습들, 조금 더 개걸음의 모습들, 에너지 응집하는 패턴들이 나와야 조금 더 안정적으로 주가의 바닥권이 잡혔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중요한 것은 이제 61선이 지금 우하향되고 있는 모습이 있죠.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는 분들, 61선 돌파, 60선 지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중요하게 강조를 좀 드리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고점에서 맞고 떨어지는 흐름이 나왔을 때는 61선이 우하향하면서 기간 조정을 통해서 조금 더 시간이 걸린다는 점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지금 바닥권의 확신적인 부분들을 좀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일단 홀딩 가점을 좀 말씀 좀 드리겠지만은 전저점이 되겠죠. 8,900원대를 이탈하게 된다면 추가적인 하락도 좀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조금 시간은 걸릴지언정, 자, 이 종목 어느 정도 상승 모멘텀이 좀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다시 한번 11,000원 부근까지는 상승 가능한 그런 영역대이기 때문에, 자, 일단은 홀딩 가점으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자 보겠습니다. 9041번님 쿠첸 27,500원에 비중 35%, 오늘 종가 21,200원이죠. 쿠첸 부방 인적 분할한 이후에 주가 다 빠지고 있죠. 이게 쿠첸 차트고 이게 부방 차트입니다. 인적 분할하기 전에 저한테 굉장히 문의가 많이 왔었는데, 저는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인적 분할하기 전날 다 매도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장에는 이슈가 많았죠. 결국은 인적 분할 한 다음에 쿠첸은 가고 불방은 안 갈 것이다라는 얘기가 뭐 뉴스가 굉장히 많고 호평도 굉장히 많았는데, 그렇다고 친다고 하면 쿠첸이 인적 분할한 이후에 기간은 매수를 했어야죠. 근데 최근 뭐 인적 분할하고 난 다음에 얼마 매수 안 하고 그 다음에 쭉 매도를 하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언론과 기사에 현혹되지 않는 투자자가 되시길 저는 좀 바라겠고요. 쉽게 말하면 인적 분할로 인한 화장반은 좀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나마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나마 다행으로 18,000원 찍고 주가 5일선, 21선 위로 태우면서 아직까지는 무너지고 있지 않는, 그러니까 지키면서 21선을 지키고 5일선도 지키는 패턴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25,000원 요 라인까지는 다시 한번 상승이 가능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요. 첫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 조금 리스크를 안고 투자하셔야 된다는 리스크를 조금 인식을 좀 가지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리를 해드리면 1차적인 목표가 25,000원을 잡고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6465번님, NK 6,200원의 비중 20%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NK가 이번 연도 들어서 좀 급등을 좀 많이 나왔었죠. 새누리당 대표 김무성 관련 테마로 움직였던 그런 종목인데, 자, 최근 들어서는 조금 쉬어가는 흐름이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반기문 총재 관련된 그런 종목들이 슈팅이 한 번씩 나왔던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NK 같은 그런 종목들은 조금 쉬어가는 그런 흐름들. 자, 중요한 것은 이제 5월 달부터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다 장기적인 박스권 구간에 좀 진입이 돼 있죠. 5,000원대부터 7,700원대까지 어느 정도 박스권 구간에 좀 갇혀 있는 그런 모습인데, 자, 제가 봤을 때는 지금보다 조금 더 지루한 그런 구간이 열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뭐 총선이라든지 대선 이슈들이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지만은, 그 전에 재료가 지금 부재한 상황에서 주가의 상승 모멘텀이 좀 제한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 일단은 매수가 6,200원대십니다. 매수가 6,200원대시지만은 홀딩 가점으로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손절가
주가를 좀 짧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이 정시테마주라는 건 굉장히 변동성이 좀 큰 상황이기 때문에 변동성 확대 구간에 들어왔을 때는 조금 더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되는 부분들. 자, 결국에 이제 손절가를 5,700원 정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1차적인 목표가 6,700원까지 홀딩하신 전략으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7118번님, 이미지스 7,210원의 비중 20%.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오늘 급등이 나왔었죠. 24.96% 급등 나왔다가 윗구르기 굉장히 길게 달고 4%대 마감을 했는데, 개인이 급등주를 따라한다.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는데 급등주 100번 따라하면 계좌 깡통될 가능성 굉장히 높고요. 왜 그러냐면 100번 다 맞추면 신이죠. 그거는 그러면 주식방송 보실 필요도 없고 개인이 직접 매매하시를 추천드리고 싶은데 자, 지금 기준금리 1.5%입니다. 1.5%인 이유가 있죠. 결국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키는 1.5%의 수익률도 내기 힘든 게 주식시장입니다. 근데 그거에 대비해서 20%의 수익을 내겠다고 이미씨를 산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너무 좀 빠르게 들어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다행히 그나마 거래량이 180만 주 터졌습니다. 전일은 6만 주였으니까 장대 거래량이 터진 상황으로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매매 동향을 놓고 보더라도 오늘 같은 경우는 뚜렷한 주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외인이 한 3만 주 정도 매도했는데 큰 의미는 안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생각엔 이 종목은 지금 보더라도 약간의 조금 상승세가 더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애매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주가가 레벨업 한다고 그래가지고 6,700원, 6,800원 온다 하더라도 7,200원에 매수하셨으니까 매도를 못 하겠죠. 손절 라인이기 때문에 매도를 못 할 걸로 판단되고 있는데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6,800원이 조금 상단이 아니겠는가라고 싶기 때문에 1차적인 목표가 6,800원 잡으시고요. 그 이상 슈팅이 나오면 6,800원 왔을 때 다시 한번 문의 주시면 다시 한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5341번님, 녹십자 24만원의 비중 15% 내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녹십자 같은 경우에 지난번 한번 상담 드렸던 그런 종목이었죠. 18만원대, 이 종목 22만원대 간다라고 좀 말씀 좀 드렸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가 상당히 중요한 구간으로 좀 들어온 것 같아요. 자, 오늘 한미약품에 또다시 어느 정도, 공식적인 부분들, 기술 수출에 대해서, 또 나왔던 그런 부분이 되겠지만은, 자, 중요한 것은 이제, 재료가 이제 조금씩 소진되어 가고 있는 그런 느낌의 그런 모습들. 자, 결국에 이제, 지수적인 부분들도 어느 정도 지금 맞고 떨어지는지에 대한 부분도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자, 일단은, 지금 구간에서는 일단은 상승적인 부분들 좀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지만은, 어느 정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을 때는 한번 결정을 한번 하시면서, 종목 교체 전략으로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기존의 목표가 한 22만원 정도 계속적으로 고수를 좀 하도록 하겠고요. 자, 중요한 것은 이제 지난번에 한번 하락이 좀 나왔을 때, 그때 추가 매수 관점에서, 평균 낙가를 좀 낮추자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평균 낙가의 24만원 저기 부분으로 조금 아쉬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조정 시에는 추가 매수 관점 조금 더 보도록 하시고요. 자, 일단 22만원 정도까지, 목표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엔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삼성물산네. 네, 매입 단가랑 비중 어떻게 되세요? 16만 8천 원인가, 그 정도 됩니다.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15%에. 네,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좀 더 사야 될란가. 먼저 좀 많이 빠졌을 적에 네, 좀 사고 싶지만은, 네. 어디 다른 데서, 대표님 데서 더 빠질 거라서 그냥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좋은 소식이 있어가지고 올라오니까 좀 더 사야 되는지, 안 그러면 그냥 가야 되는지. 역시나 더 빠졌죠. 제 네. 아는 사람도 저희 회원분은 아니고요. 아시는 분도 삼성물산을 15만 5천 원대부터 가지고 계셨는데, 네. 결론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14만 원 무너진다, 15만 원 무너진다 해도 계속적으로 홀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시장에 제가 저번에도 방송에서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삼성물산과 관련된 얘기가 한번 돈다, 시장에 루머가 도니까 그 루머가 팩트일 경우에는 주가에 반등 나올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사실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라고 해야 되나, 결국은 삼성 관련돼서 또 삼성전자 지주에다 전환된다 해서 SDS랑 합친다 이런 얘기 돌잖아요. 네. 예. 예, 그런 것 때문에 주가 좀 다시 한번 레벨업 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삼성물산은 굉장히 쉬운 종목은 아니에요. 아, 예, 예. 예, 그러니까 13만원대도 제가 뭐라고 그때 말씀드렸냐면, SDS랑 물산이랑 합병 이야기가 돈다. 근데 제가 이재용이 아닌 이상은 모르잖아요. 제가 결정하는 거 아니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슈가 돈다고 하면 다시 한번 재료를 가지고 주가 한번 움직일 가능성이 있겠지만, 네. 삼성물산이 우리나라 삼성이면 그래도 최고 기업이잖아요. 예.
근데 삼성물산이 재료를 가지고 움직인대요. 예. 투자하기 굉장히 힘들죠. 네네. 그러니까 제가 생각에는 16만 8천 원에 가지고 계시다고 하면 네. 지분을 더 사기를 그러니까 제가 아까 뭐 15만 원 무너진다, 14만 원 무너진다 결국은 무너졌잖아요. 근데도 예, 예. 추천을 추가 매수를 안 드린 이유가 예. 우리나라 최대 기업을 재료를 가지고 매매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아이러니하잖아요. 아, 예, 예. 그러니까 그런 맥락으로 추천을 좀 더 안 드린 거고요. 예. 제가 생각에는 이번 상승 파동에 16만 원 요 라인 있죠. 예, 예. 요 라인까지는 갈 것 같긴 한데 요 라인까지는 간다 하더라도 매입 단가가 16만 8천 원이니까 예. 손절이에요. 손절. 결국은 손실 구간이에요. 아, 예, 예. 근데 손실 보고 나오시긴 또 싫으시잖아요. 팔아 하면 해야지. 예. 대표님 팔으라면 팔아야지. 그러면요, 지금은 고민하지 마시고요. 예, 예. 제 생각에는 약간 레벨업 해가지고 주가가 16만 원 근처까지는 갈 것 같긴 해요. 장중에. 예. 그러면 그날 문의를 주세요. 그날. 지금은 문의 16만 원이요? 네. 그러니까 뭐 15만 9천 원, 8천 원 요때 되면 갈 것 같아요. 그냥 지금은 예. 고민하지 마시고요. 그 가격대 예. 오면 다시 한번 문의 주세요. 그게 예, 좋을 것 그러면 같습니다. 한 5%도 더 사지 말까요? 그러려면 밑에 샀어야죠. 이게 아. 가져가지 마시고 비중 15%만 예, 예. 딱 가져가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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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수고하세요. 그때까지 삼성물산이 좀 올라야 될 텐데 대표님들 이번 주가 마지막이라 했어요. 방송하는 게 너무 그동안 너무 감사했고 많이 잘 봤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카카오요. 카카오요. 네네. 예, 매수가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12만원에 50%입니다. 12만 원에 50%요. 네네. 최근에 매수하신 종목이신 것 같아요. 예, 이번 달 초쯤에. 이번 달 초쯤에 매수하셨어요? 예, 예. 어떤 게 많이 궁금하세요? 지금 계속 떨어지고 해서. 네. 어떻게 계속 갖고 가야 되나. 하는 음. 것들지 궁금해서. 아, 그러세요? 지금 한 7% 정도 마이너스시죠? 네네. 일단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결국에는 지금, 박스권 구간에 들어왔죠? 단기적으로. 11만원과 12만원의 박스권 구간에 갇혀있어요. 이렇게 보이시죠? 네네. 예, 화면에 보이시겠지만 이렇게 단기적인 박스권 구간에 갇혀 있어요. 지난번에도 여기 이렇게 단기적인 박스권 구간, 그 이후에 상승 구간 나왔죠? 자, 결국에는 이제 단기적인 박스권 구간을 거쳐서 상승 구간으로 나올 것으로 분명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종목이 얼마까지 갈 거냐, 어떤 부분의 위치까지 이제 도달할 거냐에 대한 부분들인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뭐 다음 달에 대리운전 서비스도 그렇고 이슈가 굉장히 많죠. 이슈가 굉장히 많은데, 이번 사실 정권에 이 카카오가 굉장히 좀 힘들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번 연도보다는 내년도에 이 카카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굉장히 큰 어느 정도 파동에 있어서 상승 구간에 좀 들어올지 않을까 이런 가능성들을 저는 예측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구간은요. 네. 지금 구간은 변동성 확대 구간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에너지를 응집한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마이너스 지금 추가적으로 한 4% 3% 내려와도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결과적으로 지금 대차장고 같은 경우에도 이번 연도 들어서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어요. 700만 주 가까이 되다가 지금 580만 주 정도 대차장고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가의 상승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쇼커버릭이 들어올 가능성도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12만 원대시잖아요. 네. 내일 정도 하면 조정세가 좀 나올 것 같아요. 지금 구간에서 결국에는 박스권이기 때문에, 내일 정도 11만원 정도 부근 정도, 11만원 이탈한다거나, 11만원 정도 부근 정도 들어온다면은, 일부 추가 매수를 하셔갖고요. 네. 지금 12만원대시니까 11만원대, 중반 정도까지 한 평균 단가를 낮춰보세요. 11만원대 중반까지 평균 단가를 좀 낮춰보셔갖고, 일단 1차적인 목표가 있죠? 12만 5천원 정도로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 2차 목표가는 한 14만원 정도까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중장기성으로 접근하자라고 정리해드리도록 할게요. 손절가는 혹시 없나요? 손절할 필요 있는 종목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굳이 이제 손절가를 좀 드린다고 한다면은, 전저점이 되겠죠. 99,000원 손절한다면은, 조금, 러프합니다. 좀 깁니다. 어느 정도, 좀 긴 상황이니까, 10만원, 그러니까 99,000원 이탈 시에는 손절하신 전략으로 정리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보고 이제 단가를 좀 낮추라는 말씀이시네요. 예, 단가 낮추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예,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이 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가지고 계세요? SK 하이닉스. 네, 매입 단가랑 비중 어떻게 되세요? 아이고, 높이 샀어요. 38,600원.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60%예요. 네,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이거 너무 높이 사가지고, 이거 본전이나 갖고 싶으네요. 저희 방송 잘 안 보시죠? 보긴 보는데, 이걸 하면 7월달에 샀어요. 매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SK하이닉스 굉장히 쉬운 종목입니다. 쉬운 종목인데 개인이 투자해서 SK하이닉스로 돈 벌었다는 사람 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거의. 그만큼 개인에게는 피눈물과 같은 존재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과거에 4만원, 5만원 박스권, 그 이후에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3만원 초반까지는 주가 열어둬야 된다는데 뭐 3만원까지 밀리고 있는 편, 뭐 쌍바닥까지 만들고 있는 상황이죠. 네. 자, 제가 SK하이닉스를 뭐 누차 말씀드렸듯이 동일 종목 어지간하면 상담 안 하려고 합니다. 근데 왜 상담을 다시 한번 또 드리냐면,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주가 37불 찍고 주가 급등 나오고 있어요. 47불까지. 이거 50불도 찍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주가가 3만원 찍고 37,000원까지 왔다가 다시 또 3만원이에요. 예. 자, 그러면 반도체 가격 보세요. 반도체 가격. 반도체 가격도 주가 SK하이닉스 3만원대 딱바닥이었죠. 딱바닥. 여기 보이시죠? 네네. 근데 반도체 가격이 쭉 올라온데도 불구하고 SK하이닉스 안 올라가잖아요. 예. 제가 SK하이닉스를 몇 년 전이죠. 한 5년 전 뭐 요때 2만원대였을 거야. 아마 29,000 그때 불났다고 그랬을 때 SK하이닉스. 그때부터 모든 방송에서 추천을 드리고 다녔던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SK하이닉스. 그때 27,000원, 28,000원이에요. 근데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반도체 사이클 3년입니다. 3년. 올해가 딱 3년이에요. 그러니까 새로 뭐 더 크게 먹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건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SK하이닉스는 안 좋다 앞으로는. 그러나 뭐 이게 하루에 1,000원씩 쭉쭉 빠져갖고 10,000원 간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이렇게 돈을 많이 버는 회사가 없죠. 우리나라에서 반도체로 돈 번 지가 벌써 한 30년 가까이 됐는데 네. 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생각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38,600원에 가지고 계시다고 하면요.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 한들 35,000원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요. 지금은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눈을 돌리셔야 돼요. 이거 반도체가 다 죽은 게 아니고요. 예. 시스템 반도체 쪽은 이제 신시장으로 다시 한번 사이클이 돌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그쪽 시장으로 눈을 돌리셔야지 나는 SK 비메모리 쪽으로만 계속 보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예, 투자를 잘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 제가 뭐 다음 주면 이제 방송이 끝나니까 시스템 반도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뭐 먹거리가 분명히 그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계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상단을 한 35,000원, 36,000원까지만 열어두시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그 섹터로 돌아가시길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좀 그렇게 맞춰서 대응해주세요. 그럼 35,000원 가면 좀 절반 내도록 할까요? 저라면 잘 물 타가지고 손실 안 보고 빠져나올 것 같아요. 지금 그 사가지고요? 제가 생각에 이거 3만원은 안 무너지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3만원 안 무너지니까 비중이 60%인 게 약간 오버스러운 부분도 있긴 한데 비중이 약간 낮다고 하면 저는 평단 낮춰갖고 33,000원, 34,000원대 다 던지고 나올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그렇게 맞춰서 좀 대응해주세요. 네, 잘 받았습니다. 네. 네, 다음 전화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영원무역이요. 예, 5만원 예. 30%. 오늘. 예, 5만원에 30%시죠? 네네. 결국에는 올라왔어요, 그죠? 네네. 예, 예상대로 올라왔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4만원대에 대한 지지가 나오면서 예상대로 일단 올라온 상황인데, 네. 글쎄요, 일단 뭐, 5만원대가 지금 매수가잖아요.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이번 주보다는요, 네. 다음 주 정도 구간을 좀 기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일단 단기적으로 좀 올라왔죠? 네. 단기적으로 얼마나 올라왔죠? 41,100원에서부터 올라온 거예요. 네, 단기적으로 지금 15% 가까이 올라왔어요. 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그러면 4만원대 매수한 사람들은 추가적으로 상승 시에는 차익 실현 욕구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아, 생기죠. 생기겠죠? 자, 네. 그에 대한 부분들이 기관들이라는 거예요. 네. 자, 결국에는 지난번에 제가
코스피, 코스닥 시장의 공통점을 말씀드리면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바닥권에 있는 종목군들의 공통점이 기관들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고, 그 다음에 전저점을 유지하면서 양봉 캔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기관들에 대한, 그러니까 바닥권에서 끌어올린 주체가 기관이다. 자, 결국에 이제 기관들에 대한 매수세가 그때부터 꾸준히 들어왔죠. 그리고서 5거래일 연속으로 기관들에 대한 매수세가 들어왔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도, 들어온 것 같아요. 예, 외국인들도 매수에 들어온 모습. 자, 결국에는 제가 봤을 적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번 주보다는 다음 주 정도로 기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주에는 변동성 확대 권한 좀 들어왔습니다. 네. 변동성 확대 권한 좀 들어왔는데, 저희, 아까 앞에서 좀 말씀드렸지만은, 저희가 다음 주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좀 방송을 좀 이어가면은, 이 종목 어떻게 하셔라라고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리딩을 좀 해드릴 수 있겠지만은, 네. 저희가 이번 주까지, 다음 주 월요일까지 하고 이제, 방송이 다음 방송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네. 일단은 지금 구간에서는요, 네. 추가 매수는 일단 보지 마시고요. 네. 아마 48,000원 정도, 49,000원 정도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은 40,000원대하고 48,000원대하고 단기적인 박스권 구간으로 들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자,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지금 상승 과정은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은 지금 어차피 손절 하실 생각이 없으시잖아요. 그죠? 아니, 그러니까 예. 저는요, 네네. 저 전문가님이 5만 원에서 5만 2천 원을 보셨거든요. 예, 예. 근데 4만 1천 원에서 지금 올라왔기 때문에 4만 한 내일이나 모레 정도에 한 5% 정도 올라오면 4만 8천 원이 되기 때문에 던지려고 그러거든요. 아, 그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예. 그러면은 그게 맞는 생각이세요. 일단은. 예, 그게 왜 내일 정도에 한 1,000원 올라오면 4만 8천 원 예. 되거든요. 일단은 그게 맞는 생각이고요. 예. 하지만 이거를 장기적으로 갖고 간다라고 했을 때는 다시 한번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네. 그랬을 때 추가 매수 관점을 보셔갖고 평균 낙가를 낮춰갖고 5만 원 이상권으로 보유하신 전략이 좋지만은, 네. 난 이 종목 진짜 좀 지겹고, 좀 네. 종목 교체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이 48,000원 구간에서 일단 정리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내일 정도 한 1,000원 정도 올라오면 4만 8천 원 되거든요. 예. 그럼 내일 정도 던지고 기다려 보는 게. 그것도 현명한 결정인 것 예, 같습니다. 근데 전문가님은 전대 한 20일 전에도 5만 1,000원에서 5만 2천 원을 보셨거든요.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중장기적 목표가고요. 예. 그러니까 48,000원대니까 맞고 떨어질 확률이 지금 굉장히 높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럼 내일 정도 제가, 예, 한번 그렇게 포지션 정리해 주셔갖고, 네. 예, 대응해 보도록 하세요. 네, 나중에 한 번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영원무역이요. 예, 예, 수고하세요. 네. 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가지고 계세요? 예, FNC 엔터에 매입단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21,500원이고, 예, 15%. 네,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오늘 너무 좋은 소식이 많던데, 예. 네. 많이 올라갔다가 그대로 다 내려와 버렸거든요. 그래서 장래에 네. 전망이 어떤가 싶어서 지금 장기적으로 가져가도 되는지 그런 거 좀 알고 싶어갖고, 예. 주식이 참 어렵죠? 예. 오늘 아침에 저 좀 늦게 한 10시 반쯤 여니까 네. 급등했다가 다 내려가 붙더라고요. 근데 저라면 오늘 아침에 시초가에 다 던졌을 것 같아요. 호가 보고. 못 봤어요. 그때 볼리다가 늦게 호가 봤거든요. 좀 안타까운 것 같고요. 주가가 7월 초에 FNC 엔터 같은 경우는 유재석, 노홍철 영입해가지고 주가 상한가가 썼죠. 7월 16일 날. 그때도 가지고 여보세요? 계셨나요? 예? 그 7월 중순에 예. FNC 엔터에서 유재석, 노홍철, 김용만 이렇게 영입해가지고 상한가 갔었잖아요. 그 뒤에 샀어요. 저는. 그 뒤에요. 예, 제가 그 이 뒤에 말씀, 내려갔을 때 샀어요. 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FNC 엔터 같은 경우는 최대 주주가 한성호 대표죠. 예. 한성호 대표가 주식 매도하자마자 다음날 주가 상한가 갔어요. 예. 그러니까 CEO도 어려운 게 주식이에요. 예.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하실 때는 항상 장에 긴장하시면서 HTS를 보고 계셔야 되고요. 예. 자, 지금 보시면 그때 주가 레벨업 해가지고 3만 원대까지 갔었잖아요. 예. 근데 주봉상으로 보면 그때 꼬리에 딱 걸려가지고 윗꼬리 달고 지금 장대 음봉이 나온 상황이에요. 예. 그러니까 좀 아이러니한 것 같습니다. 지금 YG 같은 경우도 중국 쪽으로 뭐 화장품 투자도 하고 막 여러 가지 많이 하잖아요. 예. 과거에 많이 했었죠. 지금도 하고 있는 예. 상황이고. 예. 그럼 주가가 어떻게 될까요?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올라가겠죠. 자, 그러면 제가 YG 엔터 차트를 띄워드릴게요. 예. YG 엔터. 자, 올라갔나요? 아직은 안 올라갔는데, YG한테 바닥이던데, 예. 이게 올라간 거예요? 떨어진 거지? 오늘, 예.
지금 보고 아니, 있는데. 이제 고점이 6만 원대 대비해서 4만 원까지 50% 빠졌어요. 예, 예.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예, 예. FNC, 엔터 당장의 수익은 뭐 중국 쪽에서 뭐 380억 정도 좀 투자를 한다고 하죠. 예, 예. 투자를 한다고 하는데 결국은 산을 만들고 주가가 제자리로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예, 지금 오늘 만약에 이 재료로 주가가 굉장히 호재라고 하면 기관과 외인이 오히려 매수를 했어야 됐죠. 예, 그리고 예. 과거에도 매수를 했어야 됐죠. 근데 예, 매매 동향을 놓고 보더라도 아무도 없잖아요. 이거 보이시죠? 아무도 없는 거. 기관도 하고, 예, 제가 판단은 기관하고, 예, 다 팔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늘 고점 라인인 28,000원 요 라인에선 정리를 좀 해주셨어야 돼요. 예, 해주셔야 됐어야 되는데 좀 못한 게 아쉽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다만 이 종목이 이제 끝이다. 완전 뭐 잡주같이 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진 마시고요. 예, 예. 중국 쪽에서 투자 확정도 받은 상황이니까 다시 한번 주가가 출렁일 가능성도 있어요. 이게 단발성 재료로 끝나진 않아요. 중국 관련된 이슈는. 예, 예. 그러면 주가가 다시 한번 출렁인다고 하면 25,000원 요 라인 때까지는 기본적으로 가요. 근데 나는 3만 원을 받는데 나는 엊그제 28,000원을 받는데 올라와봤자 25,000원이다. 그럼 또 25,000원 오면 매도 못해요 절대. 그렇죠? 예. 사람 심리라는 게 있으니까. 그럴 때는 25,000원 오실 때 연락을 다시 한번 주세요. 아, 예. 예, 그럼 제가 그렇게 8,000원 갈지 안 지금 갈지 다시 한번 상담해 드릴게요. 예, 그럼 뭐 만약에 한 몇 개월 좀 가지 있으면, 그렇게까지는 오래 안 가져가도 25,000원 올 것 같아요. 아, 예, 예. 그래, 연말까지 가면 되겠습니까? 예, 그 전에 올 것 같아요, 25,000원. 아, 예, 예. 예, 오면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다음 주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수고 궁금하세요? 많습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여보세요?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아, 삼성 SDI. 삼성 SDI요. 네. 예, 매수가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13만 3천 원에 15%에. 15%요. 네. 지난번에 제가 삼성 SDI 이 상담해드린 거 시청 네, 안 했습니다. 네. 하셨던 분이세요? 네네. 자, 결국에는 이제 올라왔죠? 네. 이 종목 1차 목표가를 12만원 드렸고, 2차 목표가 얼마 들었는지 아세요? 2차 목표가 얼마 드렸는지 아세요? 예? 2차 목표가 얼마 드렸는지 아세요? 그게 궁금해서 전화 드렸거든요. 그러면 안 보셨네요. 네. 기억을 못 하시고 계신 건데, 13만 5천원에서 14만원 가까이 드렸어요. 네네. 자, 결국엔 이제 눌림목 구간에서 올라왔죠? 네네. 눌림목 구간에서 올라와서 이제, 단기적인 상단 구간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네. 결국에는 지금 구간이 1차 매도가가 12만원이었고, 1차 상승 과정이 있고, 눌림목 구간에 진입해서 다시 한번 이제 상승 과정이 들어온 상황인데, 지금 네. 구간부터 조금 변동성이 확대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네. 지금 단기적으로 지금 많이 올라왔잖아요. 네네. 자, 얼마까지 올라왔어요? 10만원부터 12만 7,500원까지 올랐으니까, 네네. 단기적으로 꽤 올라온 그런 상황이죠, 그죠? 네. 거의, 20% 가까이 올라왔잖아요. 20% 네. 가까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구간은 조금 변동성 확대화가 들어온 그런 상황입니다. 자, 하지만 이제, 결국에 이제 전기차와 관련된 이슈가 또 한 번 이제 수납매가 돌아가고 있는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 네. 어느 정도, 물량 걸러내는 그런 작업들이 지금 필요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네. 지금 구간에서 맞고 떨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하지만 지금 네. 매수가가 13만원대시잖아요. 네네. 13만원대시면은, 손실 보고 나오지 않으시려면 조금 더 보유하신 전략으로 추천 좀 드리도록 할게요. 조금 더 보유하신 전략으로 보시고요. 네. 일단은 제가 봤을 적에는 14만원 부근 있죠. 13만 5천원 부근 있죠. 네. 13만 5천원에서 14만원 부근까지는 보유하신 전략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예. 그럼 기다리고 있을까요? 지금, 그러니까 내일 정도부터는 조금 하락이 나올 수도 있어요. 네. 예, 그거 감안하시고요. 네. 좀 변동성이 생기더라도 우직하게, 네. 일단은 그동안 이제 많이 좀, 고통을 인내를 하셨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좀 즐기자라고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해볼게요. 네네. 아시겠죠? 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예,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수고 네, 많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가지고 계세요? 제주은행 네, 매입 단가랑 비용 좀 말씀해 주실래요? 12,600원에 네. 50%요. 네,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앞으로 전망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은행 재밌는 회사죠. 결국은 신한지주와 M&A를 했는데 인수가 안 된. 그래서 뭐 저는 BNK랑 어디죠? 경남제약, 경남은행이랑 합병할 때 따로따로 갈 줄 알았는데 또 안 갔죠. 제주은행이 시초가 돼서 따로따로 갈 줄 알았는데 결국은 지역은행 굉장히 좋습니다. 좋고요. 근데 다만 주가가 13,000원 대비해서 급락, 다시 한번 상승했다가 전저점 이탈시키고 9,500원 이탈시키고 다시 한번 급락적인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그나마 반등이 나와가지고 1,500원까지 주가가 레벨업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고 싶냐면 미국이 금리 인상 조만간 하죠. 12월 달에. 이제 거의 확정이잖아요. 예. 금리 인상을 할 때 수혜를 볼 섹터 중에 하나가 은행이에요. 예. 지금 이거 매수하신 지 꽤 되셨죠? 예, 오래됐어요. 근데 지금 손절치고 나가긴 아깝잖아요. 예, 그렇죠. 예, 주가 9,200원 요때까지 기다렸는데. 예, 예. 그러니까 제가 생각에는 주가가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뭐 오르락내리락 하겠죠. 주가라는 게 오르락내리락 할 건데 올라가서 주가가 11,000원, 올라서 다시 한번 주가가 12,000원 이렇게 계단식으로 갈 것 같지 한 번에 훅훅 갈 것 같지는 않아요. 예, 예.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하면 은행주가 바로 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갈 섹터가 없으면 은행 보험이 바로 튀겠죠. 근데 갈 섹터가 있다고 하면 그거 다 간 다음에 마지막으로 후발주자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예, 예. 근데 개인 투자자가 여기 섹터 갔다 여기 섹터 갔다 여기 섹터 가면 수익 낼 수가 없잖아요. 예. 전문가가 아닌 이상. 그렇다고 하면 그냥 우직하니 버티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한 1년 정도만 버티신다고 하면 매입가 근처는 한 번은 갈 것 같습니다. 1년 정도에? 그러니까 손실 보지 마시고요. 지금 한 20% 정도 손실 구간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길게 봐도 한 1년 정도니까 버티셨다가 매입가 정리를 하건 아니면 그 위에서 정리를 하는 걸 좀 추천드리고 싶네요, 저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렇게 좀 대응을 해주세요. 괜히 주식시장에 돈 잃지 마시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섹터 갔다 이 섹터 갔다 이게 자신 있으시면 한번 움직여 보시는 전략도 좋은데요. 예. 그게 자신 없다고 하면 그냥 우직하게 기다리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예. 좀 그렇게 맞춰서 대응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차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대웅제약이요. 대웅제약이요. 예, 예. 예, 매수가격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11만 2천원이고 30%요. 11만. 2천원이요. 11만 2천원이요? 예, 예. 예,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30%요. 30%요. 예, 예. 많이 좀 고점에 매수하셨어요. 예, 그래서 지금 그러고 하고 계속 막 빠져갖고, 지금 예. 걱정이 너무 많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지금. 오늘 조금 반등이 또 있길래. 네네. 특별한 뭐 이슈는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네. 걱정이 많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섹터별로 다 올라가야지 이제 이 대웅제약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것 같아요. 그죠? 예, 예.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 상승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이 종목은 좀 약하죠? 예, 예. 좀 약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재료가 있어야 되는데 재료가 없는 종목군들은 조금 약한 부분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앞에서 제가 녹십자 상담하는 거 혹시 보셨나요? 예, 제가 못 봤습니다. 아, 못 보셨어요? 녹십자 한번 네. 보시면 차트가 똑같아요. 보시면은 121선이 상단으로 있고요. 이 대웅제약 같은 경우는 거의 똑같은 흡사한 그런 흐름이에요. 자, 결국에 이제 지금 구간에서부터는 제약바이오 섹터가 어느 정도 좀 변동성이 좀 생길 것으로 좀 예상이 좀 되는 그런 상황인데, 자, 중요한 것은 개별 종목에 따라서 이제 움직임이 좀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대웅제약 같은 경우에는 그 동안에 이제 상승했던 부분 상승분을 거의 이제 반납을 하면서 주가 하락폭이 좀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되돌림 과정은 반드시 좀 나올 것이다. 다만 그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시간은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걸리겠지만은 그래도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시청자님이라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0만 원 정도까지는 일단은 꾸준히 좀 참아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그래서 지금 매수가가 11만 원대시잖아요. 예, 예. 30%인데 현금 조금 있으세요? 예. 현금 조금 있으시면은 조금 추가 매수 관점을 한번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괜찮을까요? 추가 매수 관점을 좀 보셔갖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기관 외국인 매수세가 좀 들어왔죠. 네. 매수세가 좀 들어왔는데, 조금 더 이런 패턴이 좀 이어져야 됩니다. 이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결과적으로는, 다음 달 정도, 그러니까 11월이고 이제 12월이잖아요. 네. 저는 다음 달 정도에 어떤 그런 제약바이오 섹터의 어떤 그런 상승 큰 틀에 있어서 상승, 최고 클라이막스가 좀 나올 것으로 좀, 상승 구간이, 다음 달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개별 섹터에 좀 맞춰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 대웅제약 같은 경우에는 조정 시에는 조금 추가 매수를 하셔갖고요. 네. 10만 원대까지는 홀딩해 보시는 전략으로 추천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10만 원대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예, 그래서 이제 평균 단가를 좀 낮춰보세요. 예. 예, 낮춰보셔갖고 손실 없이 빠져나오신 전략으로 추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예,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 가지고 계세요? 제가 흥하해운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네. 매입 단가랑 비중 어떻게 되세요? 예, 2,100원에 15%입니다. 네,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이거 굉장히 추가 매수도 많이 하고 가지고 있은 지가 오래되거든요. 네. 제가 3,000원대부터 가지고 있다가 계속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이 가격으로 했는데요. 네. 어떻게 손절을 해야 될지 끝까지 가지고 가야 될지 그거를 몰라가지고요. 추가 매수한 것 치고는 비중이 15%면 굉장히 작은 편이네요. 조금씩 했어요. 예. 예, 그럼 투자는 굉장히 잘하고 계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조선해운, 제가 5월달부터 안 좋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매수하시는 분들 많은 것 같아요. 뭐 대우조선해양도 그렇고, 현대상선도 그렇고, 흥하해운도 그렇고, 뭐 다 그런데, 네. 좋은 말씀을 드릴 수가 없네요, 저는. 예. 예, 거짓말 할 수 없으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술적 반등 나와봐야, 2,100원, 2,100원 간당간당 할 것 같은데요. 2,100원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해운업이 회복이 될까요? 회복력, 저 생각에는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럼 왜 추가 매수를 하세요? 그냥 손절을 하시지. 어제, 네. 그제 좀 오르길래 추가 매수를 했거든요. 제가 방송에서 누차 말씀드리지만요. 예, 주가가 하루에 2%씩 계속 이렇게 빠지잖아요. 예, 개인 투자자들은 다 손절해요. 근데 그러지가 아이. 않잖아요. 3% 빠졌다가 1% 올리고, 또 3% 빠졌다가 2% 올리고, 빠지고 올리고, 뭐 이러면서 빠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희망 고문을 하는 거예요. 어, 자, 보세요. 지금 사과 박스에 사과가 하나 있는데 하나가 썩었어요. 네, 그럼 다 썩어가죠, 옮겨서. 예, 이게 마찬가지예요. 안 좋은 네.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계속 추가 매수 한다고 하면 예, 전체적으로 계좌가 더 안 좋아지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다만 매매 동향을 놓고 보면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가지고 뭐 오늘 뭐 외인이 최근 들어 좀 매수를 하고 있는 패턴을 보이네요. 네. 그리고 주가 1,600원대 바닥 따져가지고 21선 터치하려고. 근데 예, 오늘도 역시나 맞고 떨어지는 패턴. 예, 이거 오늘 1,825원까지 갔다가 또 21선 맞고 떨어져 버리잖아요.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예, 시청자님이랑 똑같을 것 같아요. 똑같을 것 같은데, 예, 2,100원은, 이게 결론 말씀드릴게요. 2,000원은 갈 것 같아요. 2,000원요? 네, 2,000원은 갈 것 같은데, 예, 잘 버티셔가지고 2,000원대 정리하고 나오시는 방법도 있고요. 예. 그런 그게 것 같습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이상. 예를 들어 지금 현재 주가가 조선업이 10,000원이라고 치면요. 예,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조선업 반등 나온다, 이제 실상승이다 막 뉴스에 나올 때 저는 기술적 반등 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근데 이게 10,000원짜리가 13,000원까지 올라왔다 지금 5,000원까지 빠져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걸 잘 맞춰갖고 매매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예, 만에 하나 이 종목이 다시 한번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 한들 제가 생각엔 2,000원, 2,100원이에요. 예, 근데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진 않아요. 예, 예, 그러니까 제가 생각에는 1분기, 3개월 내에 이 종목 2,100원은 찍고 나올 수 있을 거도 보여요. 아, 예, 네. 그러니까 2,100원 온다고 해서 예, 3,000원 가야지 이 생각 절대 하지 마시고요. 예, 너무 지겨워가지고요. 그러니까 좋은 종목 많고 잘 가는 종목 시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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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자신 없고 모르시는 종목 투자하지 마시고요. 네, 제가 말씀드렸듯이 추가 매수 더 이상 하지 마시고요. 예, 3개월 내에 2,000원 위로 올라선다. 그러면 그때부터 조금씩 정리를 좀 해주세요. 예. 흥하해운은 다른 해운하고 좀 다른 줄 알았거든요. 다 비슷해요. 실적이나 이런 게 좀 좋은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저번에 플랜트 난리 한번 났었잖아요, 우리나라. 네, 근데 모 기업 사장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흙탕물에서 나만 놓은 거 아니라고. 예, 이게 마찬가지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맥락으로 좀 보시면서 좀 매매를 좀 잘 해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전화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이처셀이에요. 네이처셀이요? 예. 매수가격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6,500원에 한 20% 됩니다. 6,500원에 20%요? 예, 이거 추가 매수해도 되겠습니까? 그냥? 지금. 목소리가 많이 익숙하세요. 그 전에 한참 됐어요. 전화 한 번에 안 되고, 한참 전에 되고, 이제 한 15일, 한 20일 전에 한번 통화했는데. 전화를 주셨던 분이시죠? 예? 전화를 주셨던 분이시죠? 예, 그 전에 한번 했었죠. 근데 이거 말고 그때는 이 앱잼 종목이 했어요, 없었잖아요. 앱잼에. 그 전에 이거 없었어요. 앱잼 했었어요. 근데 갑자기 지금 매수를 하셨어요? 예, 이게 좀 많이 빠진 것 같아서. 그럼 바로 몰리셨네요, 또? 아이고. 일단은 오늘 좀 급락이 나왔죠, 그죠? 예, 오늘 많이 빠졌던데. 예, 그래서 급락이 추가 좀 나왔어요. 매수하면 좀 어떨까 생각해요. 예? 추가 매수 좀 하면 같이 좀 물적 타면 좀 저게 괜찮을까 해서 했는데요. 일단은 좀 제가 궁금한 게, 네. 변동성이 좀 잘 이겨낼 수 있으신 분이세요? 그때 제가 알기로는 변동성 이겨내시지 못하시는 분 같으셨는데. 괜찮으세요? 막 또 급락하고 막 그래도 괜찮으세요? 그거 어떠세요? 뭐 각오해야지, 어떻게, 이거. 변동성이 큰 주세시가 아니에요, 이게요? 예, 이게 변동성이 굉장히 큰 주식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예. 지난번에 이제 한번 11월 11일 날 이제 급등이 한번 나왔거든요? 예. 9,950원까지 급등이 나왔는데, 그때가 장중 고가였어요. 그러니까, 그때 매수한다는 바로 30% 물려버렸어요, 바로.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조정세가 나왔으면 기술적 반등이 나와야 되잖아요. 기술적 반등도 안 나오고 거의 한 방에 반토막 나와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변동성이 크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죠. 지금 거의 며칠이에요. 거의 몇 거래일, 지금 뭐, 하나, 둘, 셋, 뭐 10거래일도 안 돼갖고 지금 반토막이 났으니까, 예. 변동성이 굉장히 큰 거죠. 이 종목으로 지금 11월 달에 수익 낸 사람보다 아마 거의 쪽박난 사람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이 라인을 확실하게 지지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5,600원대, 700원대 있죠? 네네. 이때가 이탈을 하게 된다면 빠르게 손절하시는 전략이 좋고요. 5,600원이요? 예, 5,500원에서 600원대. 이 라인을 이탈하게 된다면 빠르게 이제 5,000원 초반까지 급락을 하게 될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변동성 확대 구간을 들어왔다라고 말씀드린 것도 그런 맥락과 같은 이치인데, 글쎄요. 일단은 윗꼬리가 주봉 차트를 보더라도 윗꼬리가 있죠. 윗꼬리가 있는 상황에서는 제가 생각했을 적에는 반등은 나올 것 같습니다. 반등은 나올 것 같은데, 그 전에 이제, 변동성을 견딜 수 있냐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본인 스스로가 이제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은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리면은, 손절가로 5,600원 정도, 그 정도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일단은 이탈 안 되고 이제 지지가 좀 된다라고 했을 때 다시 한번 7,000원 구간까지 다시 한번 이제 상승 구간도 열려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급등락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때 제가 봤을 적에는 조금 정리 좀 하시는 전략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아시겠죠? 예, 알았습니다. 이게 좀 변동성 확대 되는 종목이니까 그거에밖에 예, 그럼 얼마까지 보면 되겠습니까? 일단 7,000원 부분까지는 상승구간 열려 있는 상황이에요. 7,000원이요? 예. 그럼 미리 대놓고 그래야겠네요. 하도 변도 보기 크니까. 대놓고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장중에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장중에 대놔야겠네, 미리요. 네네. 그렇게 대응해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가지고 계세요? 남양 알미늄 우 15,700원에 60% 갖고 있습니다. 남양 알미늄이요? 예. 남선이 아니고요? 남선 죄송합니다. 남선 알미늄. 예, 어떤 매입 단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15,700원에 60%요. 네,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지금 저희가 그 그래프를 보고 하는데 올라갈 것 같으면서도 안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가지고 있은 지 한 달 조금 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몰라서. 한 달 정도 됐는데 매입가가 15,700원이에요? 예, 제가 10월 20일 정도에 샀거든요. 네, 급등할 때. 10월 20일 날, 참, 예.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딱 고점에 딱 물리셨네요. 맞아요. 결론부터 좀 잡아드리면요. 제가 생각엔 주가 레벨로 한번 나올 것 같고요. 요 라인 있죠. 윗꼬리 다 버리고 상단 14,000원대 후반. 예. 요 라인을 1차 목표가로 잡고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종가 11,750원이거든요. 예. 이때부터 상단까지 가려면 한 20% 정도, 한 2,000원이니까 15% 정도 되겠네요. 15% 그래요? 정도 상승이 나와야 되는데, 예. 좀 버티면 갈 것 같습니다. 버티면 갈 것 같고요.
네, 예. 지금 이 종목이 뭐 매입가 15,700원 간다, 안 간다라고 호하기에는 뭐 어폐가 있는 것 같고요. 네, 예. 제가 생각에는 1차 목표가 14,000원대 후반을 잡아드릴 테니까 그때 오면 다시 한번 연락 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14,700원 가면은 제가 지금 매매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괜찮은가요? 아니, 그때 호재가 있으면 더 가잖아요. 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때 봐봐야 알죠. 아, 예.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미래 차트 모양을 제가 예측을 할 수는 없잖아요. 네, 예. 예, 그러니까 14,700원 갔을 때 그동안 또 사이에 캔들을 어떻게 만들고 보조지표를 어떻게 만들어야에 따라서 더 갈 수도 있고 덜 갈 수도 있거든요. 아, 예, 예, 그러니까 그 라인 오면 연락을 다시 한번 주세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하십시오. 예. 네,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도 지수 상승했지만은 항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안심할 구간 아닙니다. 자, 언제나 시장 배신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항시 긴장 놓지 마시고, 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 방송입니다. 그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많은 분들의 종목 케어해 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